앞쪽에서 비단 장옷을 곱게 입은 여인 무리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비단 가게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햇살이 비단을 부드럽게 비추자 색이 곱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양반가 규수들이군 하고 지나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그중 한 여인이 부채를 떨어뜨리며 휘청였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시종들이 경악하며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효비는 보따리를 던지듯 놓고 달려갔습니다. 모두 비켜보시오. 시종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이 아가씨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나는 의원이요, 살리고 싶으면 물러서시오. 단호한 목소리에 시종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효비는 쓰러진 여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기혈이 막혔구나. 그는 급히 침통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요? 가만 계시오. 살리려는 것이요. 그는 인중혈자리에 빠르게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정확히 찔렀습니다. 여인의 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효비는 숨을 고르더니 약주머니를 열었습니다. 허둥지둥 꺼낸 약초를 재빨리 부스러뜨려 여인의 코 밑에 대주었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자, 이 냄새를 맡으시오. 한순간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종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정신 드십니까? 연수라 불리는 규수는 멍한 눈동자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효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누구시지요? 효빈은 진중하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원이옵니다. 아가씨께서 갑자기 기혈이 막혀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이런 증상이 자주 있었습니까? 연수는 시종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지자 효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양반들과는 달리 그녀는 오히려 새삼스러운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의원이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 증상을 그렇게 빨리 알아보셨나요? 사실 다른 의원들도 원인을 잘 못 찾더이다. 효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손목의 맥이 갑자기 약해지고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얼굴빛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는 기혈이 순간적으로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요. 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제대로 해주신 분은 없었어요. 효비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으로서의 당부이자 한 사람으로서의 부탁이요. 그 말에 연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눈동자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효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진지하게 연수의 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지요. 이는 기혈이 갑자기 막혔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평소에도 두통이 자주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연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두통이 오면 세상이 빙빙 돌면서 정신을 잃곤 했어요. 효비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기혈이 잘 막히는 체질이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시종들은 입을 벌렸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의원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씨를 살려주셨습니다. 효비는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겸손히 웃었습니다. 살리는 건 제 힘이 아니라 아가씨의 기운이었습니다. 시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효비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효빈이라 하옵니다. 연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효빈이라. 참 특이한 이름이군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감사의 뜻을 전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양반 특유의 거만함이 아닌 솔직한 존중이 스며 있었습니다. 효비는 가볍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인사는 됐습니다. 다만 아가씨께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수는 잠시 말없이 효빈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빈은 다시 묵직한 약자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숨을 크게 고르더니 시장통의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찾던 특별한 약재를 구해 값도 깎지 않고 단단히 포장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효빈은 의원집에 앉아 전날 사온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줄기를 꺾어 잘라내고 뿌리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바빠도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원집 마루 아래에서 누군가가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의원 어른 계십니까? 양반가에서 왔습니다. 효빈이 고개를 들자 의원이 나와 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판서 대감께서 의원 어른을 뵙고자 하십니다. 의원은 살짝 눈길을 돌려 효빈을 보았습니다. 효빈은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대감께서 어찌 저를 찾으십니까? 시종이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아가씨를 살려주신 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효빈은 긴장한 얼굴로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약재칼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숨을 고르고 의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다녀오겠습니다. 의원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가 한 일이니 네가 직접 가거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도 배우는 것이다. 효비는 깊이 허리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종의 안내를 받아 박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무겁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대감집 문이 열리고 안채에 딸린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대감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효비는 땀이 송글 맺히는 손을 바지에 닦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중후한 기운을 풍기는 박판서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롭고 무게감 있는 눈빛이 효빈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네가 거리에서 내 딸을 치료했다더구나. 의술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효비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김의원 어르신께 의술을 배웠습니다. 박판서는 살짝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의원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다. 그런데 내 딸의 증세를 어떤 병으로 보느냐? 효비는 침착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의 병은 오래된 두통과 기혈 순환 장애로 보입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하며 특히 간맥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던 박판서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듯 말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재를 쓰겠느냐? 내 딸이 이미 여러 의원에게 치료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효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와 천궁으로 기혈을 보충하고 백장약과 시호로 간기를 진정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마와 석창포를 더해 두통을 완화하겠습니다. 박판서는 눈을 찌푸렸다가 살짝 풀리며 효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종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상자를 가져오너라. 시종이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레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판서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다양한 약재가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판서가 무겁게 명했습니다. 이것들을 구별해 보아라. 효비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하나 손에 들고 색을 살폈습니다. 향을 맡고 줄기를 비틀어 보고 씨앗을 톡 터뜨려 냄새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3년근 단기로 기를 보하고 혀를 보호하는데 으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마로 간풍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박판서는 한동안 입을 다문 채 효빈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법이로구나. 그 순간 효비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판서의 표정이 처음에 날카로움에서 서서히 누그러지더니 마침내 무거운 숨을 내쉬며 효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정도라니 대단하구나. 내 딸의 두통이란 게 수많은 의원이 손을 대도 고치질 못했네? 그대라면 정말 고칠 수 있겠는가? 효비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 일주일간 제 처방을 따르면 분명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박 판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내 딸을 한번 치료해 보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내 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놈 목을 내놔야 할 것이야. 효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을 반짝이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 목숨을 내놓고라도 아가씨를 고쳐 보이겠습니다.